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쭉독 대표 김영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택 양도세, 여러분이 대부분 다 건물 가지고 계신 중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실 거라서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 우리 1가구 1주택이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걸 저희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한테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춰가지고 양도세 안 내면서 이제 좀 재산을 불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그냥 막 독립세대 만든다고 그게 1가구 1주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규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거랑 우리 양도세 덜 내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거고,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세금은 항상 미리 해야지 끝내고 나서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없다. 이 생각 항상 하세요. 네. 오늘은 주택 양도세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그 네. 프로젝트 이제 시리즈로 이제 쭉 네, 저희가 네. 진행을 할 건데, 내용이 많으니까 한 그렇죠. 편씩 해서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저희가 할게요. 이제 양도세 기본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 아예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요건으로 아예 안 내는 방법. 많은 그것도 잘 사람들이 알죠. 응.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뭐 주택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양도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정확하게 그래도 알지 못하다 예, 정확하게 보니까 모르니까 그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걸로 했다가 일가구 요건 안 되고, 안 되면 오히려 중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기본인 것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에 네.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제 소득세법 89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뭐 요약한 거지만 읽어보면, 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이제 양도일 그렇죠. 언제냐 요거 판단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네.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정지역 지역에서는 이제 거주 요건도 이제 조정 추가가 지역에서는 됐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까지 이제 맞춰야 네.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정 지역 아닌 데는 양도일 현재 한 주택 가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조정 지역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되는 그렇죠. 조건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1세대 1주택은 아파트가 보통 많으니까 아파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겸용주택이나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은 다양하게 예, 그 밑에 있습니다. 딸린 토지도 있잖아요. 네. 예, 토지도 토지도 건물 관련되는 거에 일정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부분은 이제 공유 지분으로 묶여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있지만, 토지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 요건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저희가 시리즈물로 진행을 할게. 여기 하나하나 되게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선 어떤 게 제일 핵심인지 보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네.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 1세대여야 돼요. 독립세대가 양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세대는 뭐냐? 요걸 네.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1세대 요건이 충족이 되는가? 그럼 이게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요번 시간에는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된다. 1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양도일 현재 1주택. 그럼 양도일이 뭐냐? 그럼 양도일을 이거는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저희가 다음에 한번 볼 거고. 네. 이 편에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근데 이때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보유 기간도 엉뚱하게 어떻게 계산했다가 괜히 요건 못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기간도 있는데, 그러면 조정 지역이 이전에 보통 이제 대부분 사례가 조정 이전에 저희 주택을 계약을 하고 잔금 청산일에 보니까 조정 지역으로 돼버린 거죠. 새롭게.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거주 돼야 되느냐. 요건을 챙겨야 되는가? 안 챙겨야 된다면 거주 요건 기간을 어떻게 또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정확적으로 규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미등기 양도 자산이 아니어야 되는 거, 등기가 안 돼야 등기가 되는 있어야 거죠. 됩니까? 미등기가 아니라 등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실거래 가액이 저희가 이제 요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작년 12월부터 9억 원을 초과하면은 이제 이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과세했는데 하는데 지금 이제 12억으로 12억으로 넘어갔죠. 12억 밑에면 1가구 1주택이면 전혀 세금 안 네. 내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12억 넘으면 그럼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일부분만 과세가 되는 거냐? 일부분만 과세가 된다면 그 어떤 식으로 계산 방식이 진행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용도가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공부상 용도 자기는 여기 상가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쓴다. 그럼 이거 주택으로 볼 거냐? 그냥 상가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아파트는 상관없는 얘기고, 네. 건물들 중에서 주택으로 써였을 때 그렇죠. 이거를
주택으로 볼 것이냐 네. 고민이 있을 때 실제 주택으로 썼다면 요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상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뭐 다 꾸며놔갖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죠. 그리고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일정 범위 이내일 것. 그러면은 땅이 뭐 아주 네. 넓은 경우 아니고 요거는 대부분 해당됐지만 어디까지냐 그렇죠. 이것도 좀 알아야 돼. 이것도 이제 올해 규정이 법령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법령이 좀 축소가 됐어요. 범위 인정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토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인 거냐, 그냥 과세가 되는 거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네. 그때 우선 요 1세대 요건 네.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그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죠. 네. 1세대가 이제 보통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여러분이 혼자 정상적인 가족을 꾸리고 계시면 고민이 없고 주로 이제 고민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시면 자식을 1세대로 독립시켜서 집을 사줘가지고 그 집에 양도를 해서 양도세 낼 때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춰갖고 양도세 안 내서 좀 얘한테 재산을 가지게 하고 싶다 이런 목적일 때 그냥 무조건 주면 1세대가 되는 거냐 요걸 좀 잘 알아놓으시고 하셔야지 함부로 하셨다가는 이게 한 세대 자식과 부모가 한 세대로 판단돼 가지고 세금을 중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우선 요거 1세대 요건부터 좀 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 좀 주시죠. 보면 이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이런 사람 이런 구성을 1세대라고 불렀는데 그걸 네. 워낙 이제 사람들이 난 1세대 아니야 막 이렇게 네, 막 그렇죠. 찢으니까 규정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좀 우리가 알아놔야 그런 요건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식이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한다 그럼 자취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취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에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도 1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 공부하러 갔다거나 병원 갔다거나 잠깐 간 것들은 이거 그냥 이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의도는 뭐예요? 걔를 따로 떼어서 독립세대로 만들고 독립 1세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되진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없을 때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보시면 이제 예외 사항인데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나이가 30살 넘으면 네. 이때는 1세대로 봐주는 겁니다. 사실 결혼을 안 해도 결혼 안 1세대로 해도. 봐주는 거고 그다음 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당연히 당연히 1세대가 1세대가 되는 돼야 거고.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30세가 안 돼요. 배우자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 요건이 있는데 소득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중위소득의 이상 40% 이상.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20대인데 따로 떼어놓고 얘는 1세대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그건 뭐 부모 밑에서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따로 세대로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20대일 때는 걔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1세대로 보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소득은 얼마를 기준으로 볼 거냐? 요 중위소득의 40%를 넘기면 걔가 따로 살 수 있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봐서 1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30살 이상이면 그런 거 없어도 1세대고 30살 미치면 소득이 있어야 1세대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를 하고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제 결혼 가족 또는 사망의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하다면 이제 1세대로 인정을 그러니까 하게 일반적인 되는 거죠. 미성년자는 이제 1세대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예 식구가 없을 때, 그럴 때만 1세대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식한테 뭐를 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요 요건은 아니고 네. 고민하셔야 될 건 요 요건. 네, 그렇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40%를 맞춰줘서 걔가 소득이 있도록 하셔야 1세대 요건이 된다. 요건 좀 알아놓으시고. 네. 그럼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 이제 21년도, 22년도 각각 해마다 다른데 바뀌겠죠. 네, 1인 가구의 기준 소득이 194만 4,810원. 194만 원 정도라서 40% 하면 한 달에 적어도 80만 원 정도의 그렇죠. 소득을 그 자식이 20대 자식이 가지고 있어야 1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고요. 혼인 신고된 배우자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부부는 항상 동일한 부부는 1세대로 합니다. 1세대입니다. 이거를 부부가 따로 사니까 부인 따로 1세대, 남편 따로 1세대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부부는 항상 합산이에요. 네. 합쳐서 1세대로 동일 세대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위장 이혼 시 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고. 그래서 일부러 이거 세금 줄이려고 위장 이혼해가지고 따로따로 해놓고 알고 보면 같이 살고 있다. 이것도 인정 안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주요 사례를 보면은 기본 원칙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다면 기본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른 그러니까 겁니다. 주민등록지만 옮겨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실질로 판단한다. 실질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1세대 요건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떼어놔요. 그래서 이런 요건은 만족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보니까 그 가서 실제 사는지 확인해 확인해 주는 거죠. 주면 그게 이제 가서 안 살면 이거는 1세대가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는 항상 동일한 1세대라고 보고 예외 사항이 조금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예규 판례로 인정된 부분인데 같은 집의 상하층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면 2층에서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각자 가족으로 생활을 2층에서 하고 아들이 배우자와 살고 1층에서는 부모가 생활을 한 경우. 생활한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서 그 두 집은 그렇죠. 따로따로 1세대 1주택 네. 요건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자, 이 경우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아내는 있는데, 항상 동일한 남편, 아내가 있는데 1세대인데 남편 집이 있고 네, 아들 집이 있는데 네.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 있을 때 남편은 아버지는 집을 갖고 있고 어머니가 네. 1세 요건을 갖춘 아들과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 세대니까 아들도 한 세대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거죠? 아니요. 그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아들을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 세대긴 한데 네.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 있으면 이거를 아들도 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세대로 보는 거냐? 그렇죠. 않고 그렇진 않고 아들을 독립 세대로 맞습니다. 봐준다. 그 각각 얘기잖아요. 따로 나눠지는 거죠. 아들을 왜냐? 독립 세대로 네. 봐준다.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 있으셔도 아들은 독립 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네. 배우자는 항상 떨어져 있어도 1세대로 요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집 하나, 아들 집 하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 다음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복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세대를 떠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에 자녀가 떠나 있으니까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도 1세대 아니냐라고 할 수 그래서 따로 있는데 집 해주면 그건 안 된다. 네,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거니까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게 아니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집을 사줘놓고 그 집을 2년 지난 뒤에 팔면 이거는 아들이 1세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알아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예규 판례 부분을 조금 갖고 왔는데요. 일단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제 떼어놨어요. 떼어놔서 1세대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1세대 요건을 충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이제 실질적으로 서로 떨어져서 산 게 맞고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이제 1세대 요건이 충족됐고 비과세를 받은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청구인의 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청구인 딸이 실제 별도 주소와 다른 곳 실제 거주하고 있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이거는- 딸은 별도 세대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배제한 처분 잘못됐다. 그렇죠, 적용해줘야 그렇죠. 된다. 이런 적용한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판단할 때 국세청은 뭘 본 거예요? 국세청은 이제 뭐 쭉 내용이 길었는데 보통 보시면 휴대전화의 기준 발신 내역. 그러니까 그 주소지에서 네. 휴대전화를 쓴 게 있는지 그건 또 받고 또 그다음에 신용카드 인근 마트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들이 실제 있느냐. 있었는지, 그다음에 병원도 갔으면 병원 진료 내역도 있는지, 그다음에 소포 수령 내역, 그다음에 생활비 내역. 그 보니까 이분이 뭐 과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70만 원, 80만 원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확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입주자 명부 내역도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씩 이제 이 딸은 소명을 했던 거죠. 자신은 1세대라고.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제 1세대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이 패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그렇죠. 과세했다가. 그래서 이제 20대 자식 되는 분들을 여러분이 1세대로 독립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택을 사게 만들어서 양도 차익을 세금 안 내면서 자식한테 재산을 불려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짤 때
자식이 20대 됐다고 성인이니까 무조건 1세대 1주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요건들 보셨죠? 주소지도 거기 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생활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중위의 40% 이상의 소득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1세대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저희 영상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건물주분들이 보실 거고 그러면 이제 자식을 1세대 요건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실 테니까 그때 주의 둘 것들 그거 좀 체크하시고 항상 부동산은 매각하고 실행하고 나서 계획을 짜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매각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고 계셔야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가시면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또 플랜도 여러분이 고민스러우시면 저희 정한겸 쌤사께 연락을 주셔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금을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요건에 맞춰가면서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